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보름 전만 해도 호남에 30조짜리 포장 공장이라더니 어제 신문을 보니 갑자기 400조 진짜 반도체 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왜 13일 만에 숫자를 13배로 부풀렸을까요? 이재용, 최태원 두 회장은 왜 청와대 앞에서 400조 사인을 하려고 할까요? 본인들도 호남에 공장 못 짓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요. 오늘 영상에서 이 거래의 진짜 속내를 다 풀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진짜 돈 벌 종목 이름까지 말씀드립니다. 6월 10일자 신문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호남에 반도체 포장 공장 들어선다. 30조 규모. 그런데 바로 어제 6월 23일 신문에는 뭐라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호남에 400조 투자. 진짜 반도체 공장까지 짓는다. 딱 13일 만에 숫자가 30조에서 400조로 뛰었습니다. 13배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이 주도 안 되는 사이에 13배가 부풀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그리고 오늘 6월 24일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직접 확인해줬습니다. 용인 거 옮기는 게 아니라 호남에 새로 짓는 거다. 6월 29일에 발표하겠다. 5일 뒤에요. 5일 뒤에 대한민국 반도체 지도가 통째로 바뀝니다. 잠깐 두 단어만 알고 가시죠? 이 영상 끝까지 이해하시려면 딱 두 단어만 머릿속에 넣고 가세요. 전공정하고 후공정. 김밥집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밥 짓고 단무지 썰고 계란 부치는 거. 이게 전공정입니다. 진짜 음식 만드는 단계예요. 그리고 다 만들어진 김밥을 도시락통에 담고 포장하는 거. 이게 후공정입니다. 반도체도 똑같아요. 동그란 웨이퍼에 회로 새기는 게 전공정. 그걸 잘라서 까만 칩으로 포장하는 게 후공정. 김밥집 매출이 어디서 나옵니까? 포장지가 아니라 김밥 자체죠. 반도체도 돈의 80%는 전공정에서 벌립니다. 후공정은 마무리 포장이에요. 그래서 전공정이 가느냐, 후공정만 가느냐가 그렇게 큰 뉴스인 겁니다. 김밥집 본점이 통째로 내려오느냐, 포장 매장만 하나 차리느냐, 차원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후공정, 그러니까 포장 공장. 이거 아무리 크게 지어도 30조에서 50조면 끝납니다. 일하는 사람도 공장 하나에 3,000명에서 5,000명 정도예요.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에 짓는 후공정 공장이 약 5조 원, 1,000명 규모입니다. 큰 후공정 단지 다 합쳐도 30조를 못 넘겨요. 그런데 400조요? 50조면 끝날 일에 1만 명이면 돌아갈 공장에 왜 400조를 쓴다고 합니까? 남는 350조는 어디로 갑니까? 답은 하나뿐입니다. 진짜 반도체 만드는 전공정 공장 5개 이상을 같이 지어야 이 숫자가 맞아떨어집니다. 전공정 공장은 차원이 달라요. 삼성 평택 캠퍼스에 3만 명, SK하이닉스 이천이 2만 명. 호남에 전공정 5개가 들어간다면 사람 15만 명짜리 새 도시가 생기는 수준입니다. 계산해 볼게요. 전공정 공장 5개 곱하기 30조는 150조, 후공정 단지는 30조에서 50조, AI 데이터 센터는 50조에서 80조, 연구개발센터는 20조에서 30조, 송전망댐도로, 인프라는 50, 죄서 100조 다 더하면 300조에서 450조. 400조라는 숫자가 정확히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50에서 100조는 누가 내는 돈일까요? 맨 아래 줄 다시 보세요. 송전망댐도로 인프라 50에서 100조. 이거 누가 내는 돈인지 아십니까? 삼성 돈도 SK 돈도 아닙니다. 정부 돈이에요. 여러분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송전망댐도로는 한전수자원공사 국토부가 다 깝니다. 기업은 공장 안쪽만 책임져요. 지금 짓는 용인 클러스터도 정부 인프라 지원만 10조 원이 넘습니다. 해외도 똑같아요. 미국이 TSMC 애리조나 공장에 9조 원 보조금, 일본이 TSMC 구마모토 공장에 11조 원 보조금을 줬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정부가 안 깔아주면 기업이 안 옵니다. 호남은 용인의 5배 규모예요. 정부 부담만 최소 50조에서 100조. 여러분, 세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400조 중에서 기업이 250조에서 310조, 정부가 50조에서 100조, 합쳐서 400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호남에 진짜 공장이 들어가는구나, 부동산 사야 되나 생각하실 거예요. 잠깐만요. 오늘 제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호남의 전공정 공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못 들어갑니다. 물리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공장이 안 들어가면 세금 50에서 100조는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두 회장은 왜 400조 약속을 하려고 할까요? 거기에 진짜 비밀이 있고 진짜 돈 벌 종목이 보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종목 이름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 전기, 물, 그리고 사람. 앞에 두 개는 그래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세 번째는 답이 없습니다. 첫째, 전기. 공장 하나에 원전 한 기, 전공정 공장 하나에 필요한 전기가 1에서 3기가와트. 감이 안 오시죠? 광주광역시 시민 145만, 명의 에어컨, TV, 냉장고 다 켜놓고 쓰는 전기 전체가 약 2기가와트입니다. 공장 하나가 광주 시민 절반이 쓰는 전기를 통째로 빨아들여요. 발전소로 환산하면 신한울 원전 1 호기가 1.4기가와트, 공장 하나에 원전 한 기예요. 5개 지으면 원전 3에서 5기를 새로 지어야 합니다. 호남에 태양광 많지 않냐고요? 안 됩니다. 반도체 공장은 0.1초만 전압이 흔들려도 그날 만든 칩이 전부 폐기됩니다. 한 번 사고에 수백억이 날아가요. 태양광은 구름만 끼어도 발전량이 출렁이니까 베이스 전력으론 못 써요. 결국 호남에 원전을 새로 짓거나 동해안에서 초고압 송전탑을 호남까지 끌어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송전탑 까는 데만 8년에서 10년. 평택 송전탑 분쟁이 7년 끌었습니다. 둘째, 물. 광주 시민 전체가 쓰는 양. 반도체 공장은 초순수라는 걸 씁니다. 수돗물을 1000번 정도 걸은 거의 증류수에 가까운 물이에요. 공장 하나에 하루 20만 톤에서 30만 톤. 이게 광주 시민 145만 명의 하루에 쓰는 생활용수 전체입니다. 공장 하나가 광주 시민 전체가 쓰는 물을 가져가요. 5개 지으면 광주 같은 도시 5개 분량의 물이 매일 필요해요. 호남에 이 물이 있습니까? 영산강, 섬진강 다 합쳐도 부족해요. 새 댐을 파거나 광역 상수도를 깔아야 합니다. 댐 짓는데 10년, 광격 상수도 까는데 5년에서 7년. 여기까지는 그래도 돈하고 시간 들이면 어떻게든 해결됩니다. 진짜 문제는 세 번째예요. 셋째, 사람, 박사들이 호남에 안 내려갑니다. 반도체 공장은 자동차 공장이 아닙니다. 로봇이 돌리는 게 아니에요. 빵집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같은 오븐, 같은 밀가루로 구워도 어떤 빵집은 맛있고 어떤 빵집은 맛없잖아요. 사람 손맛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도 똑같아요. 같은 장비로 만들어도 어떤 공장은 100개 중 95개가 합격품, 어떤 공장은 60개만 합격품. 이걸 수율이라고 합니다. 합격품 비율이요. 합격품 1% 올리려고 박사급 엔지니어 수백 명이 1년을 매달립니다. 1%가 분기 영업이익 수천억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 박사들이 어디 사느냐? 삼성 박사급은 거의 다 수원, 화성, 용인, 동탄. SK하이닉스 박사급은 분당, 판교, 이천. 자녀가 대치동 학원 다니고 배우자는 강남 판교에서 일합니다. 여러분께 직접 여쭙겠습니다. 회사가 내일부터 전남 장성으로 출근하세요 하면 가시겠습니까? 자녀 학원, 배우자 직장, 부모님 병원이 다 수도권에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건 돈 몇 푼 더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삼성 천안온양 공장 발령은 사내에서 기피 1순위입니다. 발령 나면 사표 쓰는 사람이 줄을 서요. 천안이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인데도 그래요. 호남은 3시간 반에서 4시간, 2배가 넘습니다. SK하이닉스 청주도 똑같아요. 이천에서 1시간 반인데 R&D 인력이 청주로 안 내려갑니다. 셔틀버스로 출퇴근시켜요. 세계일 VTSMC도 똑같아요. 일본 정부가 구마모토 공장에 11조 원 보조금을 줬는데 대만 핵심 엔지니어들이 영구 이주를 거부합니다. 6개월씩 단기 파견 로테이션으로 겨우 돌리고 있어요. TSMC도 못 푸는 문제를 호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풀까요? 전공정 5개면 기술 인력 이만해서 3만 명, 박사급만 5천에서 7천 명이 필요합니다. 광주 전남에 지금 반도체 인력은 1000명도 안 되고 지역대학에서 매년 배출되는 졸업자가 100명 수준이에요. 산수가 안 맞습니다. 정의는 돈으로 해결됩니다. 물도 돈으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돈으로 안 옮겨집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호남에 진짜 공장 짓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입니다. 본인들이 반도체 회사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400조 사인을 할까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건 거절이 아니라 조건부 약속이고 정확히는 시간 벌기입니다. 두 회장 속내를 풀면 이렇습니다. 400조 투자하겠습니다. 전공정 공장도 짓겠습니다. 단 하나, 정부가 원전 3기 새로 짓고 댐 만들고 광역 상수도 깔고 KTX 확장하고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까지 호남에 다 갖춰주십시오. 그래야 박사 엔지니어들이 내려갈 환경이 됩니다. 그게 다 갖춰지면 그때 첫 삽 뜨겠습니다. 이 조건이 다 갖춰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원전 10년, 댐 10년, KTX 10년, 명문 학군은 5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강남 대치동이 30년 걸려서 만들어졌잖아요. 빨라야 2035년, 현실적으로 2040년쯤에야 조건이 갖춰져요. 오늘이 2026년 6월, 14년 뒤입니다. 사실상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의 숙제예요. 그동안 양쪽이 챙기는 것, 정부는 정치적 명분을 챙깁니다. 400조 호남 투자 유치라는 역사적 업적, 국토 균형 발전을 내가 해냈다는 상징, 6월 29일 발표 한 번으로 호남 민심을 통째로 가져오고 임기 5 연간 두고두고 써먹을 정치 자산이 됩니다. 기업은 실리를 챙겨요. 첫째 세금 감면, 둘째 부지 무상 제공, 셋째 50에서 100조짜리 인프라 무상 지원, 넷째 저금리 정책 자금. 다 합치면 삼성 SK가 챙기는 혜택만 최소 50조 이상이에요. 공장은 2040년에 짓더라도 혜택은 지금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 발표는 거짓말이 아니라 시점이 모호한 진실입니다. 400조도 진짜고 호남 공장도 진짜인데 언제 첫 삽 뜨는지는 절대 명확히 안 적힙니다. 발표문에 단계적, 검토, 추진 이 세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에겐 또 다른 카드가 있습니다. 6월 9일 최태원 회장이 일본 니케이 인터뷰에서 일본은 반도체 공장 짓기에 훌륭한 후보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11일에 니케이가 단독으로 SK 하이닉스, 일본의 18조 원짜리 D램 공장 검토 중이라고 터뜨립니다. 호남 발표 2주 전에 일본 칭찬을 한 거예요. 최태원 회장은 두 개의 카드를 동시에 들고 있는 겁니다. 한 손에는 호남 카드, 다른 손에는 일본 카드. 한국 정부에는 일본이 11조 원 준다는데요. 일본 정부에는 한국이 인프라 깔아준다는데요. 양쪽에서 더 좋은 조건을 끌어내는 협상이에요.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호남 전공정이 14년 뒤에나 가능하다면 SK 하이닉스 차세대 D램 공장은 어디에 짓겠습니까? 일본입니다. 일본 보조금 11조 원 등에 없고 일본에 먼저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호남은 명분, 일본은 실리. 이게 최태원의 진짜 전략입니다. 전공정 공장은 14년 뒤지만 6월 29일 발표 이후 당장 내년부터 발주가 쏟아지는 분야가 있어요. 정확히 네 갈래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 아니라 정보 제공입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 책임이에요. 첫째, 반도체 포장 장비 회사 전공정은 미뤄도 후공정 포장 공장은 내년부터 즉시 들어갑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수혜예요. 김밥집 비유 한 번 더. 주방은 안 지어도 포장 매장은 짓잖아요. 포장 기계 만드는 회사한테 주문이 갑니다.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HBM 포장 장비, 사실상 독점 공급사. HBM이 뭐냐? 엔비디아 AI 칩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위로 쌓아 올린 고급 반도체예요. 이걸 쌓아 붙이는 TC, 본더 장비를 한미반도체가 사실상 독점합니다. 호남의 SK, 후공정 단지 들어가면 매출이 그대로 꽂혀요. 이오테크닉스, 삼성전자 포장, 라인 핵심 공급사, 광주 첨단 3지구, 삼성단지 직접 수혜,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외주 받는 회사들 같이 수혜봅니다. 둘째, 무인 공장 만드는 회사, 이 막에서 박사들이 호남에 안 내려간다고 했죠. 삼성 SK도 이걸 알아요. 사람이 안 가면 사람 없이 돌아가는 공장을 만들면 됩니다. 호남 공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자동화율로 설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SFA 반도체 공장 천장에서 웨이퍼를 옮기는 OHT 장비 국내 1위. 공장 천장에 케이블카가 깔리고 반도체를 옮겨주는 거예요. 무인 공장의 신경망 같은 겁니다. 삼성 SDS, 삼성 반도체 공장의 전산 시스템 두뇌. 광주 단지 들어가면 매출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로보스타, 라온테크, 공장용 로봇팔 만드는 중소형주, 같이 움직일 가능성 큽니다. 셋째, 전기 만드는 회사 앞에서 인프라 50에서 100조는 정부 돈, 세금이라고 했죠. 이 세금이 어디로 갑니까? 전기 시설물 시설도로 까는 회사로 들어갑니다. 진짜 수혜자예요. 특히 전기 쪽이 큽니다. 호남의 공장만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도 같이 들어가요.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 전기 인프라 발주만 수십조가 깔립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초고압 변압기 만드는 회사들. 변압기는 발전소 고압 전기를 공장에서 쓸 수 있게 낮춰주는 기계예요. 송전만 깔리면 수백 개 필요합니다. 이 회사들 이미 미국 수출로 주문 꽉 차 있는데 국내 발주가 보너스로 들어옵니다. LS 일렉트릭 전기 자동화 솔루션 1위,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직접 수혜, 대한전선, 가온전선, 초고압 케이블, 송전만 깔리면 수백 킬로미터 단위로 필요합니다. AI 시대는 전기 싸움이라는 말, 미국에서도 변압기 회사 주가가 폭등했어요. 한국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호남 발표가 그 신호탄이에요. 넷째, 댐 공장 짓는 건설사 호남에 댐 짓고 광역상수도 깔고 초순수 정수시설 만들고 공장 본체도 누군가 지어야 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만드는 회사. 호남에 원전 새로 짓든 동해안 원전 늘리든 결국 이 회사한테 갑니다. GS건설, 삼성 E&A, 반도체 공장 정수시설 전문 건설사. 시장이 잘 안 보는 영역이라 한 박자 늦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숨겨진 수혜주. 그럼 호남 부동산은 사야 돼, 말아야 돼? 답까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단기와 장기를 나눠 보세요. 단기, 발표 직후 한두 달, 광주 첨단 3지구, 전남 장성, 나주 일대 땅값은 무조건 단기 급등합니다. 언론이 400조 호남 시대 외치고 부동산 유튜버들이 답사 영상 줄줄이 올리면 묻지마, 매수가 들어가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이런 단기 급등은 들어가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이미 들고 있는 사람이 먹는 겁니다. 발표 나오고 뉴스 보고 들어가시면 끝물 잡는 거예요. 장기 5년에서 10년 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공정은 14년 뒤예요. 박사들도 안 내려갑니다. 포장공장 직원 5,000명에서 1만 명 들어와 봐야 호남 전체 부동산을 못 올립니다. 삼성 평택은 3만 명 있어서 부동산이 올랐어요. 호남 1만 명으로는 부족해요. 역설적으로 진짜 수혜 부동산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 호남 발표가 역설적으로 가치를 더 올려주는 부동산이 어딘지 아세요? 용인, 평택, 동탄, 화성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진짜 반도체 두뇌는 결국 평택 남쪽으로 안 내려갑니다. 박사들, R&D 인력은 여전히 수도권 남부에 살아요. 호남의 400조를 발표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두뇌가 사는 곳의 희소성은 더 올라갑니다. 정부가 균형 발전을 외칠수록 역설적으로 용인 클러스터 배후, 동탄, 평택 고덕의 가치는 더 단단해져요. 언론이 외치는 것 말고 사람이 어디 사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의 진짜 결론을 볼까요? 첫째, 400조는 후공정만으로 절대 안 나오는 숫자, 전공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맞습니다. 둘째, 호남 전공정은 14년 뒤에나 가능, 전기, 물, 그리고 박사들이 안 내려가는 사람 문제 때문이에요. 셋째, 그럼에도 두 회장이 400조 사인을 하는 건 거절이 아니라 조건부 약속, 시간 벌기입니다. 정부는 명분, 기업은 세금 감면과 인프라 부상 지원을 챙기는 거대한 협상. 넷째, 발표문에 단계적, 검토, 추진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직접 세보세요. 다섯째, 진짜 돈은 호남 땅이 아니라 포장 장비, 무인화, 전기 인프라, 건설 네 갈래로 흘러갑니다. 부동산도 호남이 아니라 용인, 평택, 동탄의 희소성이 역설적으로 올라가요. 여섯째, 최태원의 일본 카드는 살아있어요. 호남은 명분, 일본은 실리. SK 하이닉스 차세대 디램이 일본에 먼저 들어갈 가능성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언론은 항상 헤드라인만 외칩니다. 400조 호남 시대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는 헤드라인 뒤에서 진짜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진짜 돈은 신문일면이 아니라 팔면, 경제면 구석에 작게 나오는 회사 이름에서 만들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월 29일 청와대 발표문이 나오는 즉시 한 줄 한 줄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진짜 신호고 어떤 단어가 정치적 수사인지 단어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6월 30일 화요일에 올라갑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호남에 진짜 전공정이 들어갈 거다, 대 14년 뒤로 미뤄질 거다, 어느 쪽이신지 다 읽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